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오스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거기서 킨텍스에서 많이 열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충북 청주로 간다.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있던 회의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워낙은 8월 중순이다, 8월 19일이다, 아니다, 8말 9초쯤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8월 22일로 정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원 투표 대 일반 여론조사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 20% 이렇게 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반 여론조사 100%로 하자. 이렇게 혁신안의 하나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선은 당원 의견에 따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기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글쎄요. 뭐가 원칙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에 원칙이 있기나 한 걸까요? 뭐 이렇게 또 고개를 갸웃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정당민주주의에서 그 당 대표나 또는 당의 후보를 뽑을 때 당원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거의 그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그런 이제 지경이기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 지난 6월 3일 이후 물론 그 이전에 대통령을 배출을 한 정당으로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속수무책 정당으로서 그 이후에 다시 대선에 심기일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했으나 그건 역시 패배를 해버림에 따라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그런 존립 근거가 뭐냐? 당원 의견을 80%로 절대적 그 위치에 둬야 될 만한 그런 그 기존대로 하는 것이 정말 원칙인 것이냐? 아니면 이인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일반 여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의 마음이 떠난 그러나 중도 보수 쪽의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포괄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8대2,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80%, 일반 여론조사를 20%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투표가 큰 차이가 없는 어떤 두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여론조사가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전 대선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대표를 했고 한 사람은 최종적인 대선 후보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경선에는 뛰어들었었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건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원외에 있는 당 대표가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한동훈 빅투다. 이 사람들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가장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 모두 현역 의원들하고 107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껄끄럽다, 삐걱거린다, 경원시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 이분은 지난 대선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무튼 이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이 친윤 그다음에 당 지도부들하고 아주 큰 뭐랄까 갈등 속에 이제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는 후보가 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후보가 되자마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어디에 종이에다 그 서약서를 쓰고 뭐 도장 찍고 이제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김문수의 약속으로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번복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김문수 전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이런 말 했었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주류 측에서 김문수 후보를 아주 매섭게 공격을 했었죠. 김문수 후보는 그런가 하면은 또 지도부를 고소하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야에 후보 교체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무산이 됐고 곧바로 대선 본선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이제 잦아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사실 김문수 후보를 뽑기는 했지만 어딘가 삐걱거리고 서먹하고 마치 하기 싫은 일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앙금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골은 오히려 더 깊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하고는 밥도 먹고 또 교류도 하고 스킨십도 가졌는데 선관위원으로 뛴 현역 의원들과는 뭐 이렇다 할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를 좋게 봤다. 다시 좋게 봤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외부 인사들, 외부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중앙당 그 지도부로 진출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에 거부감이 생겼다. 이런 말도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떤 관계와 감정들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분에 대해서도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그래서 친윤계하고 친한계 갈등이 아주 격화가 됐고 계파 분열을 본격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주도를 하고 뭐 그런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한동훈 대표가 제가 계엄을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한 적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한 말이 오히려 그 양측의 충돌을 더 벼랑 속으로 몰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랬다가 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뒤에 대선 경선에 다시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친윤계하고 한동훈계는 서로 가장 먼 지점에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은 나는 차라리 해외로 나가버리겠다. 국내에 있으면서 도저히 지켜볼 자신이 없다. 돕기는커녕 지켜보기도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랬던 친윤계 의원들이 요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감에 볼이 깊었던 옛 친윤계 의원들 중에 일부가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당장 우리들이 먼저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치적 생명을 부지하려면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과 손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이에서 혁신위원장직을 던지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 이제 안철수 의원도 가장 중요한 핵심 유력 후보이자 변수 중에 하나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혁신위원장 후보였던 시절에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 친윤 두 그룹이 찾아와 인적 쇄신에 공감했다.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두 쌍권 지도부의 그 어떤 이선 후퇴를 주장을 했던 안철수 그 의원의 인적 쇄신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게 TK, PK 지역의 친윤계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찾아와서 그렇게 공감을 표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김문수도 안 되고 한동훈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철수를 도와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데 더 중요한 카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지금 주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와해된 그런 상황이어서 도대체 누가 구심점인지 구심점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데 윤석열이 사라졌는데 당에 어떻게 친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주류가 와해돼서 뭐 분화가 되고 아주 소그룹으로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하고 있고
도심점이 사라져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봅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계파에 뿌리가 없다.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천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 하는 알 굴리는 이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을 뿐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